좋아요, 구독. 자,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어제는 조금 분위기가 좋게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하락을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듯 일부 반등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이게 개인 투자들의 심리를 약간 조금은 좀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말이죠. 지금 거시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다들 시장 생각보다 좋았어요. 특히 소비자 신뢰 지수 괜찮았죠? 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괜찮게 나왔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나왔던 경제 지표들도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조금 좀 놀랐습니다. 일단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러시아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어떻게 혼조세를 보던 유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이런 경기 안정성 분위기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3.6%가량 좀 상승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6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5월달 102.5에서 109.7로 좀 상승을 한 모습이 나왔고요. 이 전망치가 기존에 104였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지난해 1월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이러한 수치로 지금 기록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함께 발표가 되었죠. 5월달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전월 대비해서 12.2% 현재 급증하는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연율 76만 3천 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죠. 지금 그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고민이 좀 컸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주택 판매 지수가 좀 잘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2월달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장 전에는 또 하나가 발표가 되었죠. 지난달 내구재, 이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뜻하는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월 대비해서 1.7%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가 1%, 전망치 마이너스 1%였는데 이것도 지금 웃돈 상황이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요 소비 지표가 지금 깜짝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S&P 지수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를 이제 제외하고요. 지금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를 살펴보니까 3%가량, 지금 3.8%가량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좀 애플 한번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시총 3조 달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다시 재차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06% 상승을 한 모습이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경우로 약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어제 좀 크게 하락했던 종목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다르게 이런 여러 주요 기관과 은행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 주가가 하락했었죠. 자, 그런데 시티그룹이 온라인 광고 시장 회복에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3.08%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부분 좀 미국 시장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강했고 특히 AI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 AMD 계속적으로 주가를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좀 밀리는 것 같더니 어제는 또 강력하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 시장 오늘 좀 가볍게 출발을 가능케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자, 테슬라 쪽으로 가면은 말이죠.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전통 자동차 내려가고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것도 보이다가 어떤 때는 또 동반으로 가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는 같이 좀 올랐어요.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일 우리 시장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도 자동차 지금 업종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이틀 좀 좋았거든요. 우리가 좀 먼저 끌고 가는 건가요? 끌려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는 우리가 주도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이 지금 주도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일장에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대장주를 따라 흐름이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주셨던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기차 관련 시대에서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신흥 아시아 시장,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기존 디젤 차량 자체가 과거에 19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미국과 독일,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따라갔습니다. 현대차라든가 우리 기아차가 지금 미국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사실상 디젤 기관으로 승부를 빛을 본 지 몇 년이 안 됐어요. 그 사이에 미국과 유럽이 ESG를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선도 주자의 테슬라가 있고, 자,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이 급격하게 ESG 정책으로 바꾸면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 1위를 자랑하던 토요타마저도 지금 빠르게 전기차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발빠르게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점유율 로 따졌을 때는, 유럽 현지 점유율로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전의 외제차 브랜드가 탈바꿈을 하면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전기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이 정책에 따라 따라가고 있고, 우리 아시아라든가 신흥국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대장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세계 무대에서 실적이 뒷받침, 새로운 차세대 전기차로 실적이 뒷받침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판단이 되고, 차라리 이 소부장 관련 기업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전략을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장주가 끌어가면 시장이 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특정 비트코인 도미넌스처럼 특정 시가총액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잘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엔비디아랑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뭐 AI 관련주도 잘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항공여행도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항공이 이 주간 그리고 지금 분기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 주가도 각각 같이 뛴 모습이 나왔고요. 역시나 이 여행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항공주도 올라가고, 자, 그렇다 보니까 크루즈 관련주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카니발 주가를 보니까 카니발 주가도 지금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8% 이상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뭐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주가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자, 지금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여러분께서 짜시는 전략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로는 어떻다? 앞으로 미래성, 성장성이 풍부한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뭐 주가 뭐 상승 변동 차이 없이 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어제도 보셨듯 뭐 영국의 자동차사 에스턴 마틴이 루시드 지분을 인수한 점, 그리고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그리고 이외 분야, 소부장 분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기술이 좋거나 또는 현금 유보율이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활용해서 다른 기업들을 소속해서 지분을 인수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M&A 인수합병 이슈에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시야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넓힌다 한다면 좋은 재료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걸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말이죠. 아까는 이제 소비자 관련되는 거시 경제 지표들이 아주 잘 나왔다. 이래가지고 좀 이제 희망을 좀 가지게 했고, 주가 보니까 델타 에어도 전망치 상향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또 크루즈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에어비앤비 많이 올랐고, 에어비앤비죠. 많이 올랐고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혜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수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소비자들이 지금 아주 낙관하고 만족감이 큰 상태에서 여행 수요도 많고 뭐 놀러 가는 수요도 많고 해서 오히려 리오프닝 수혜주를 미국 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암호화폐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암호화폐 시장 어땠습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4천만 원 초입 구간에서
지금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사실은 약조정으로 시작을 했죠. 다시 이 물량들을 받치면서 4천만 원 초입 구간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4천건 혼조세인데 강력 돌파 신호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악재성 소식이 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면 비트코인 수익을 하락할 수 있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향후에 다가올 재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기존에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게 보던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라든가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참고를 하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동안 뭐 미국의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까지도 규제가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SEC가 변했어요. 갑자기 이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키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코인 자체가 정부산에 그동안 규제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규제를 좀 깔아 놓으면서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자산 형성으로 인정하려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신호가 오는 것 같고 이제는 확실하게 뭐 상장을 한다 또는 이걸 인정하겠다는 소식이 나와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굉장히 비싸요. 지금 뭐 시가총액이 774조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지금 추이를 보시면 비트코인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을 노리시면 어떨까라는 그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20% 오를 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100%가 넘게 올랐어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같은 비트코인 계열,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이지만 시가총액이 매우 차이 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6조 원대에 지금 가까이 있는 위치고 비트코인은 700조가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움직임에 대한 변동성은 비트코인 상승 시 비트코인 캐시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비트코인 하드포크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 또 주식 시장하고 비슷해가지고 주식 시장도 보면 말이죠 빅캡, 메가캡 그러니까 아주 초거대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주식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하는데 그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쪽으로 돈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또 딴 쪽에 좀 한쪽에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한쪽이 올라오면 또 다른 쪽도 좀 눌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도 지금 주식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자, 비트코인 자체가 전체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이게 절반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이유는 간단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런 투자 소비자들의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일전에 소위 말하는 코인 불장에서 많은 코인들이 정말 적절하게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변동성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평준화가 되면서 잘 가치에 따라서 올라갔다 한다라면 뭐 시장에서 신뢰가 조금은 더 두터웠을 텐데 어땠습니까? 뭐 알트코인이라던가 이러한 스킨성 코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러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많은 변동성이 심한 코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없어진 이러한 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체 이러한 알트코인들 신뢰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계열,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그냥 단순하게 뭐 신뢰와 안정성에 대한 이런 기반으로 좀 형성되는 분위기가 좀 주도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 안에서 봤을 때는 일전에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무리한 막 알트코인, 우리가 모르는 소위 말하는 뭐 스캠코인, 뭐 잡코인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계열로 오히려 수급이 몰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더 좋지 않은 전략일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